내려가냐? 아, 어디가? 드론 빠졌다. 안녕하십니까. 이 차는 기아 스포티지고요. 이 차를 한번 53만 킬로 탄 리뷰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킨 건데 조용하죠? 기아 스포티지 23년식이고요. 정글 우드 그린이라는 컬러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시그니처 그래비티. 넣은 옵션은 파노라마 썬루프 프리미엄 싱룩세 포함해가지고 4천 초반으로 출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딱 주문했을 당시에는 18개월로 설명을 들었는데 부품 수급이 좀 좋아져가지고 그러면서 11개월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젝션 타입의 LED 옵션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크롬 몰딩? 크롬은 아닌데 약간 이런 게 좀 산티가 나가지고 아쉬운데, 여기에 전면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밑에는 안개등이 달려있습니다. 휠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휠이라서 이렇게 약간 살짝 막혀있는 느낌. 18인치 휠입니다. 이 그래비티라서 그 사이드 미러가 검은색으로 들어가고, 옆에서 보시면 굴곡이 느껴지는 여기 문콕 내가 한 건가? 캐릭터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고요. 이것도 약간 옆에서 보면은 살짝의 그 볼륨감이 있죠? 이게 약간 그 면발광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카메라라서 이렇게 남기는데 면처럼 발광하는 그런 LED? 이게 약간 여기가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불이 같이 나온 줄 알았어. 안 나와서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상상을 하게 되면 없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너무 과할 것 같다. 범퍼 모양도 그래비티 그거거든요. 그냥 그래비티 아닌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은 좀 다르단 말이죠. 후진등이 이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명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원래는 그 노란 등이었는데 바꿨어요. 터치 타입 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리고, 닫을 때는 그냥 닫힙니다. 이런 그 루프렉이랑 이런 부분들 검은색 다 통일이 돼 있죠. 저쪽 들어가 보시죠. 네이비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죠.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느낌의 그 웰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많이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이 라인과 조수석 쪽에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방전될 때 도움이 되는 배터리 리셋 버튼이에요. 아무튼 요걸 쓰면은 부활이 되고요. 요거는 테일게이트, 요거는 전자식 제어 장치 그런 거라고 하죠. 항상 온으로 달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조사각, 전조등 각도죠. 각도 변하는 거고, 전자석 그 파워 윈도가 들어가 있어요. 거울 조절하는 거, 그리고 메모리 스틱 1번, 2번 하이패스 달려있고, 썬루프 버튼, 광활하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원래 노란불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하얀 레이디로 바꿨고요. 왜냐면 이게 노란불이면은 어둡기도 해가지고 LED를 바꿨는데 이거 엄청 밝아요. 그냥 눈부셔. 여기 또 당연히 글러브 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시트라고 하죠. 이쪽에서도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함 및 그 무선 충전 잘 안 써요. 그 뜨거워져가지고 잘 안 쓰기도 하고, 넣는 게 더 나아가지고 저는 무선 충전기를 쓰고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드 열선이죠. 아쉽다는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 그냥 여기가 깔끔해서 좋긴 한데 그냥 이 돌리고 후진 전진할 때 주차할 때 좀 불편하죠. 뭔가 바로바로 안 되는 느낌 나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에코, 스마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 경사 있는 데에서는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얘가 조절을 해줘서 가끔 쓰면 편합니다. 이건 주차 센서, 카메라 버튼. 그리고 여기는 아마 가솔린이나 디젤 차에 들어가는 오토스탑 그거 버튼인 걸로. 열면은 여기도 공간이 있고, 이걸 꺼내면은 좀 나름 깊습니다. 깊어요. 많이 들어가요. 신기한 왜 있지? 1열로 했을 때 알아서 움직이는 시트. 뭐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2열을 들어가 보시면 이보크랑 비교해서 훨씬 넓어요. 되게 넓습니다. 많이 운전할 때만큼 땡긴 건데 그걸로 생각해서 보면은
굉장히 넓고요. 뭐지 저 친구들? 강아지 4마리가 나타났어요. 모으다니까 귀엽다. 여기 열선 2칸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방걸이, 모자걸이 같은 게 있죠. 포켓, 지퍼 달린 포켓이 있고 아주 좋은 거 이쪽에 충전 포트 달려있어요. C타입. 여기는 공조장치, 밑에는 그냥 수납함 폴더. 이게 깊여준다, 이보코에비. 아, 그리고 요거는 젖힐수가 있어요.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 수동 시트처럼 이 정도 편하게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쪽에 보통 조명이 있잖아요.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옷걸이라고 들었는데 옷걸이는 잘 모르겠고 손잡이 같아요. 그냥 안에 고무도 달려 있고 날씨가 좋아서 되게 이뻐 보이네. 트렁크 쪽으로 보면 아주 밝죠. 식빵득이라고 하는 이 조명을 달아놨는데 항상 어두웠단 말이죠. 이게 그냥 이쁜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안에가 엄청 밝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이보크보다 훨씬 넓어 보이고 아래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뭐가 많은데 또 뭐가 많아. 그만큼 넓다는 얘기고 시거잭과 이 기본 조명, 그 이보크에 비해서 여기가 덜 누워있잖아요. 높이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많이 들어가고요. 캠핑 갈 때 꽉꽉 채워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그 레버가 있거든요. 당기면 얘가 이렇게 젖혀지죠. 여기 딱 눌러서 고정을 시키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 시점이 딱 요 정도고요. 끝까지 누워보면 발 여기까지 닿고 누웠을 때 이런 느낌으로 누울 수 있어요. 제가 180 조금 안 되거든요. 앉으면 좀 닿아요. 그냥 끝에 앉으면 당연히 안 닿겠는데 올라올수록 닿는 게 있고, 매트를 깔면은 아마 앉아있긴 좀 불편할 정도? 프리미엄 그 옵션인데 이 퀄팅 문이랑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간 거. 이 본네트가 별로인 게 무거워. 쇼파가 없어요. 꼬챙이에 꽂아야 돼. 나중에 쇼파도 달아보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와이퍼가 없죠. 여기 들어가 있고요. 히든 와이퍼라고 뒤에서 안 보이니까 개인 만족. 주행해보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년간 주행해보면서 장점과 단점. 하이브리드니까 정숙성에서는 되게 좋죠. 보통 한 달에 한 번 반 정도 넣는 것 같아요. 가득 나올 때 7만원 정도 나오고 48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10만원 초반 한 달에 그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린존이라고 해가지고 집들 모여있고 골목골목 그런 데는 그린존이라고 떠가지고 이제 전기로만 돌아갈 수 있게 하거든요. 뭐 당연히 세게 못 밟지만 좀 더 밟아도 그 전기로드로만 가는 게 있단 말이죠. 모터 소리죠. 하는 거. 그게 그냥 유지가 되니까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연비운전을 좋아한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 뒷차 방해 안 되게 운전을 하고 있지만 차가 없거나 그런 위치에서는 최대한 이제 전기 모드만 쓸 수 있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연비가 점점 높아지고 그 이제 정숙성도 이제 쭉 유지가 되니까 그런 걸 위해서 하이브리드 산 것도 있어요. 이제 하이브리드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당연히 초기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죠.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아마 3,400 정도 더 비쌌던 게 있고요. 차가 일단 늦게 나왔다. 하이브리드가 인기 많다 보니까 대기가 엄청 길었고, 그리고 이제 시동을 딱 키면은 바로 엔진이 켜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2분 그 정도로 이제 모터가 유지됐다가 발전기가 발동이 되면서 전기를 충전한단 말이죠. 그 소리가 조금은 거슬려요.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날에는 이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절 대비 연비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주 이제 엔진이 켜져가지고 충전하는 게 좀 많거든요. 켜지는 소리가 좀 거슬리긴 해요. 주행하다가 전기에서 엔진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크게 막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게 가끔 느껴지면은 조금 별로죠. 그냥 저는 전기 모드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 당연히 뭐 하이브리드니까 그걸 감수하는 것도 맞고, 제가 느낀 단점 그런 거 있고, 이 스포티지 5세대가 처음 공개되기 전에 투싼이 먼저 풀체인지 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아마 투싼이 좀 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티지가 나왔는데, 그때 딱 뭔가 카키색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정그루드 그린이라는 컬러가 나와가지고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거죠. 실내 디자인도 이제 투싼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회사차로 투싼을 6개월 정도 탔었는데 버튼식 기어 노브가 있었죠. 터치식 그 공조장치와 어떤 각종 장치들, 그게 다 모두가 터치여가지고 저도 실제로 탔을 때 불편했고, 스포티지가 나오고 하나로 붙어진 디스플레이랑 깔끔한 공조장치랑 버튼 하나로 바꿀 수 있고, 짠은 막 다 터치로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를 3년 정도 몰고 있고요. 24년 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돼가지고 나왔죠, 스포티지가. 기어노브 있는 쪽이 이제 하이그로시를 많이 썼잖아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뭐 몰딩을 끼우는 사람도 많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 몰딩 자체 기본으로
그 우드 디자인으로 돼가지고 지문이 안 묻는 그런, 그리고 그 엠블럼하고 기아 로고가 이제 블랙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지문 인식으로 되는 그 신기능, 전면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할고 살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굳이 판매 순위 보면은 진짜 상위권에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도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잘 나가는 차다. 아 근데 솔직히 넓어요. 중중형 SUV 치고는 큰 차를 사고 싶어 했는데 소렌토나 산타페급이면은 불편할 것 같은 거야. 근데 또 뭐 셀토스 정도로 사면은 또 너무 작아. 그래서 그냥 딱 중간 사이즈를 선호를 했는데 그때 마침 스포티지가 아주 잘 나와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이 옵션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빌트인 캠과 그 스피커 옵션 빼고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뭔가 소리에 대한 그런 딱히 뭐가 없어서 그냥 안 넣었는데 생각도 안 하고 넣은 사람들 들어보니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일반 스피커가 아쉽긴 해요. 그냥 뭔가 차를 이제 예약을 걸어놓고 아 내 첫 차니까 손세차를 잘 해주고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이제 세차 공부도 하고 잘 관리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장나지 않는 선에서만 제가 뭔가 DIY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회사원님이라고 깡통으로 이제 풀옵션 만들기 셀프로 그분 거 보고 이런 화장등, 번호판 등 그런 조명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꾸고 선 막 해가지고 하는 거는 못하겠지만 한번 찍어보고 이 차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찍어볼라 합니다. 이보크랑 비교해서 말을 해보자면 스펙도 확실히 다르고 크기만 좀 비슷한 거죠. 이거랑 그거랑 밟았을 때를 딱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진짜 잘 안 나가는 건 아닌데 그 이보크만큼 못 나간다죠. 이보크에서는 그냥 밟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나가니까 얘는 그러지 못하니까 저는 이 하이브리드 정숙성만 느끼고 타고 있습니다. 스포츠성은 많이 없으니까 비교해서 좋은 걸 뽑아보자면 공간감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1열은 뭐 크게 다를 게 없는데 2열이 확실히 차이가 있고 딱 들어왔을 때 엄청 체감되는 게 있어요. 이보크는 전고가 좀 낮다 보니까 앞유리랑 2열 쪽이 좀 많이 누워있어가지고 공간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답한 건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랜 3년 탄 스포티지 소개를 해봤고요. 스포티지에 대한 DIY 다음에는 좀 시간 지나면은 세차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더러웠을 때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느끼는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고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솔직한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km 정도 주행했고 21km 연비가 나왔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있고 이 큰 내비게이션 공조 장치를 컨트롤하는 이게 조수석은 안 쓰고 싶을 때 저만 쓸 수가 있고 각자 조절이 되고요. 싱크 누르면 맞춰지고 요거는 내비게이션 관련 테마 선택을 하면은 이런 게 또 있어요. 날씨에 따라서 바뀌는 거 요거는 진리 때마다 바꾸고 있어서 360도 어라운드 뷰. 이보크에 비해서는 좀 그래픽이 아쉬운데 좁은 골목 지날 때 이렇게 사이드 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잘 맞추고 싶은 요걸 보고 저는 항상 맞추거든요. 열면은 내리기 편하게 뒤로 물러나가거든요. 탈 때도 이제 문 닫았다가 열면은 똑같이 이제 뒤로 밀려나가지고 편하게 탈 수 있게 바뀌고 네이비 앤 그레이 그냥 블랙 시트가 있고 브라운 시트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브라운이나 블랙은 많이 흔하잖아요. 그리고 또 밝은 시트를 하고 싶었고 관리가 많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더러워지진 않았는데 조금 오염이 된 게 있거든요. 나중에 닦아주면 좋고 코팅까지 하면은 좀 한 몇 개월 정도는 유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 떨린다. 오. 안 되네? 날리면 안 되는 것이네요.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내려가냐? 아, 어디가? 바람 많이 불어. 뭐야? 나가서 해봐. 조작 실력이 얘도 여기 연결 끊어져. 어떡해? 드럼 빠졌다. 가라앉았을 것 같아.
이제 그만 와. 하고 있어. 하여튼 뭐 다들 그렇게 잃어버리던데 뭐. 잃어버릴 거면은 왜 사니? 잃어버리려고 산 건 아닌데. 여보세요? 듣고 있어. 드론을 잃어버렸고요. 잃어버린 게 아니지. 여기 와서 드론 물에 빠뜨리고 돌아가기. 드론 빠뜨리러 왔나. 근데 드론 잃어버렸는데 생각보다 침착하네? 내가 침착하냐면 응. 빠질 줄 알았어 언젠가. 아니 그건 아니고 응. 정이 없었나 이 드론에? 그럼 버리고 싶었나? 뭐지 여기? 찐빵 3개랑 꽈배기 1개 주세요.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그치? 드론 읽고 빵 샀어요. 게릴라 찐빵 하나 나눠 먹을까 일단? 어. 그래. 낙이 궁뎅이. 이런 곳에서 샀다는 게 와. 진짜 찐팥이네. 찐팥. 아 좋네요. 저거는 아마 내가 봤을 때 해킹이 당한 것 같아. 진짜로 저렇게까지 안 됐던 적이 없었는데. 해킹을 왜 하냐고. 누가 왜? 여기 뭐 군부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을 왜? 위험하니까 국가 안보에 해가 되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보는. 5년 동안 함께 했으면. 주행 50km에 연비 25.3km. 아주 잘 나왔죠? 진짜